원나라와 고려 왕조. 원나라의 건국자가 고려 황제 원정이라고 했습니다. 현재의 역사는 몽골의 원나라가 현 차이나를 통치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고려의 황제에게 붙는 칭호, 충은 몽골에 충성한다는 것이 아니라 충청도 충주의 군명이 중원으로 천하의 중심 중국 중화라는 얘기입니다. 같은 내용을 두고 나랏돈 받고 있는 사학과 교수들은 고려를 몽골의 신하로 만들었고, 나랏돈 10원 하나 받은 적이 없는 아리아넥스는 고려를 황제국인 원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아마도 고려를 몽골의 신하로 만든 사람들은 고려가 자신들의 조상이 아닌 것입니다. 원나라와 고려 왕조 비교. 공민왕이 살았던 시기는 국내외 정세가 격동하던 때였다. 원나라 재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충렬왕 대 이후 고려 국왕은 폐위와 복위가 반복되는 자리였다. 충렬, 충선, 충숙, 쇠왕이 각각 중간에 한 차례씩 폐위되었다가 복위하였고, 충해, 충목, 충종, 쇠왕은 각각 5년도 채 안 되어 폐위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고려 왕조가 극심한 불안 상태로 빠져들었음을 입증하는 적신호였다. 고려 국왕의 단명은 원나라 황제들의 빈번한 교체와도 깊은 관계가 있었다. 이 무렵 원나라는 1249년 쇠조가 죽은 직후부터 황제 자리의 다툼과 권신들의 전횡이 심하였다. 반세기 동안에 황제만도 11명이나 바뀌고 공의상태만도 3, 4회씩이나 되풀이 되었다. 국가는 여러모로 파탄이 난 지 오래였고, 백성은 백성대로 각종 부역과 천재, 기근에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각종 반란과 함께 홍건조까지 봉기하여 원나라는 돌이킬 수 없는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 고려 31대 왕 공민왕은 이러한 혼란한 시기에 고려 국왕으로 즉위하였다. 동일한 시기에 고려는 폐위와 복위가 반복되는 왕위 계승에 혼란이 생기고, 원나라는 반세기 동안 황제가 수시로 바뀌며 공의 상태도 있었다고 합니다. 즉 원나라가 고려로 동일한 역사를 쪼개서 하나는 현 차이나 역사로, 또 하나는 반도 역사로 조작이입했던 것입니다. 충렬왕. 이름은 왕고, 초명은 왕심, 왕춘, 원종에 맏아들이며 어머니는 추밀부사 김약선의 딸 순경태후 김씨이다. 1260년 태자에 책봉되고 1271년 원나라에 가서 쇠조에게 혼인 허락을 받았다. 이듬해 귀국 시에 몽고 풍속인 변발을 하고 호복을 입어 고려인들이 단식하였다 한다. 1274년 5월 개국대장 공주와 혼인하였고, 원종이 죽자 원나라에서 돌아와 왕위에 올랐다. 조종 대신에 왕으로 칭하고 충성을 뜻하는 충자를 붙이게 되었다. 왕은 정치의 염증을 느껴 세자에게 왕위를 넘기고 태상왕이 되었으며, 원나라에서 부마상 주고 일수왕의 호를 받았다. 이해 8월에는 충선왕이 왕비 개국대장 공주의 목으로 국인을 빼앗기고 원나라로 가서 다시 왕위에 올랐다. 상기의 내용 중 충선왕이 왕비 개국대장 공주의 목으로 국인을 빼앗기고 원나라로 가서 다시 왕위에 올랐다는 내용은 무슨 뜻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위키백과의 신뢰성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국인을 빼앗은 개국대장 공주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상고사에 등장하는 요는 제요 도당으로 주나라 모왕이 천하를 평정하고 각 제후들에게 봉기를 하사하는 장면을 인용합니다. 주나라 모왕은 성스러운 천조들을 기리는 의미에서 신농의 후손을 초해, 황제의 후손을 축에, 요의 후손을 계에, 순의 후손을 진해, 우의 후손을 기에 각각 봉하고 보상했다고 했습니다. 요의 후손을 계에 봉했다고 합니다. 이곳이 계국으로 계의 위치를 확인해 봅시다. 진시황을 암살하려 했던 태자단과 형가. 연나라는 진나라가 머지않아 육국을 멸망시키고 진나라의 군대가 역수까지 밀어닥쳐 화가 연나라에 맺힐 것을 알았다. 태자단은 몰래 장사 20명을 기르고 형가를 보내 독항의 지도를 진나라에 바치면서 기습적으로 진왕을 찌르게 했다. 진왕이 이를 알아채고 형가를 죽이고는 장군 왕전을 보내 연나라를 공격했다. 29년에 진나라가 연나라의 도성 계를 빼앗자 연왕은 요동으로 도망쳐서는 태자단의 목을 빼어 진나라에 바쳤다. 연나라에서 연씨가 탄생하는 것은 성씨족보의 기본으로 개 땅이 연나라의 도성이라고 합니다. 연씨는 중국 범양에서 기출된 성씨라고 합니다. 범양이란 어디일까요? 왕오천 축국전을 인용합니다. 다음 사전의 발음을 그대로 뺏겨옵니다. 판양.
범양이라고 표기했는데 그 발음이 판양 혹은 한양이랍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범양은 바로 한양, 함양을 부르는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이곳 연나라와 깊은 인연이 있는 분이 조선의 연산군으로 한양인 연나라에서 왕을 하다가 연산군으로 강등되어서 교동에 유폐되었던 것입니다. 개가 연나라의 도성으로 나오는 것으로 봐 개는 한양에 포함되는 지역입니다. 개의 지명과 개씨의 성은 일치되어 움직입니다. 개국 대장공주란 한양의 일정 지역을 봉지로 가지고 있었던 제후의 공주였던 것으로 어떻게 감히 일개 제후의 딸이 황제의 국인을 빼앗을 수가 있었을까요? 공민왕과 노국공주. 공민왕은 충소강의 둘째 아들이며 충해왕의 동복 아우이다. 초명은 이름은 전이며 몽골명은 바이엔티무르이다. 공민왕의 어머니는 덕비 홍씨로 원나라 공주가 아닌 고려 여성이었다. 1330년에 태어난 공민왕이 전례에 따라 벌모로 원의 영경에 간 것은 12살 때였다. 이후 조카인 충정왕이 폐위되어 1351년 12월에 귀국할 때까지 약 10년을 영경에서 살았다. 그 사이 두 차례의 왕위 계승에서 실패하는 아픔을 겪다가 21세 때 원위왕의 딸 보타실이 노국대장공주와 혼인하면서 왕위 계승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노국대장공주는 원나라 위왕의 딸로 고려 공민왕과 결혼하여 왕비가 되었다. 난상 끝에 죽었는데 그녀가 죽은 뒤 공민왕은 정사를 돌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공민왕이 원의 영경에 볼모로 갔다고 그랬는데 실상은 영경을 봉지로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몽골이 있었다고 하는 곳은 대도로 이곳이 한중인 관중으로 그 근처에 연나라의 도읍인 영경이 있었습니다. 영경을 봉지로 가지고 있었던 공민왕이 그곳을 기반으로 고려의 황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더욱더 재미있는 사실은 노국공주란 노나라를 기반으로 했던 공주입니다. 현 차이나에 있었던 나라가 노나라가 아니라 우리 역사 속에 등장하는 노나라란 말입니다. 제후국 노나라가 있었던 지명을 먼저 살펴봅시다. 충청도 이산의 산청과 군명을 인용합니다. 노산, 현 북쪽 오리에 있는 진산으로 일명 정산이라고도 한다. 충청도 이산의 군명을 열야산 노산이라고 합니다. 강원도 평창의 군명을 우고 백오 노산이라고 합니다. 충청도 이산과 강원도 평창의 군명 노산이란 제후국 노나라가 있었던 곳입니다. 제후국 노나라가 있었던 노산을 성산이라고 합니다. 성산이란 단순히 성에 있는 산을 지칭하는 일반 명사가 아니라 오직 하나뿐인 고유명사입니다. 평안도 성천의 군명을 비료 절반부여 성주라고 합니다. 성주에 있었던 산이 성산으로 평안도 성천이란 개성의 지명인 성도이기도 합니다. 노국 대장공주가 이곳 관중 땅을 봉지로 가지고 있었던 제후의 딸이었습니다. 공양왕, 고려의 마지막 황제이신 공양왕의 일대기를 요약하며 송원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이름은 왕요, 신종의 7대 손으로 종원 부원군 왕균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국대비 왕씨이다. 유학의 진흥을 위해서는 개성의 오부와 동북면과 서북면에 부주에 유학교수관을 두었으며 과거 시험의 무과를 신설하였다. 또한 배불 숭유론에 의한 주자 가례를 시행해 집집마다 가묘를 세워 음사를 근절시키고 출가자들을 환속시켜 군사에 보충하라 본업에 충실토록 하였다. 1392년 조선이 건국되자 원주로 방치되었다가 간성군으로 추방되면서 공양군으로 강등되었고 1394년 삼척부로 옮겨졌다가 그곳에서 살해되었다. 능은 고릉으로 경기도 고양시 원당읍에 있는 곳과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에도 공양 왕릉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고려 말과 조선 초에 고려 왕실에 불안하였던 모습을 보여준다. 조선 태종 16년 공양왕으로 추봉되었다. 상기의 문구 중 배불 숭유론의 정체를 밝히면서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배불 숭유론, 황해도 문화연의 군명을 문송유주 시령 골구라고 합니다. 평안도 자산현의 군명을 태안문송 자주라고 합니다. 황해도 문화연의 군명이 유주로 평안도 자산과 황해도 문화는 문성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입니다. 황해도 문화의 산천주를 인용합니다. 9월산, 9월 서쪽 심리에 있으니 곧 아사달산이다. 한 이름은 궁홀이요 한 이름은 증산 삼이이다. 삼국유사에 옛날 환인의 서자 환웅이
자주 천하의 뜻을 두고 인간 세상을 탐내어 구하였다.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고는 삼위택백을 내려다보니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할 만하여 즉시 천부인 세계를 주어 내려보내 인간 세상을 다스리게 하였다. 환웅이 무리 3,000명을 거느리고 태백산 역사 속 묘양산 꼭대기 신단수 아래로 내려왔다. 이곳을 신시라 하고 이분을 환웅천왕이라 한다. 풍백, 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곡식, 생명, 질병, 형벌, 선악 등 인간 세상에 360여 가지 일을 주관하여 세상을 다스려 교화하였다. 황해도 문화연의 산천에 나오는 9월 아사달 증산 3위 태백은 환웅천왕의 신시개천이 있었던 곳으로 이분이 바로 불교 본전물의 주인공이신 비로자나 부처님이십니다. 황해도 문화연의 묘전초를 인용합니다. 환인, 환웅, 환인의 소재로서 조코는 곤시씨이다. 단군, 책머리에 자세하고 후선은 갈라져서 동북쪽으로 부여가 되고 그 연대는 방고시 세기에 있는 듯하다. 환웅천왕이란 비로자나 부처님으로 불교에서 말하는 석가모니로 이분과 단군 왕검의 무덤이 이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불이란 밝음으로 불교란 밝은 가르침입니다. 이러한 신시개천의 무대를 또한 유교의 유주라고 합니다. 즉 불이 유였던 것으로 동학에서는 유불선은 하나의 동일한 실체였다고 합니다. 향산 유랑가에 나오는 천지개벽후에 산천이 삼교시니 오학은 조정요 사에는 근원이라 백두산 일지맥이 동으로 흘러내려 묘향산이 되었으니 북방의 제일이라. 일국지 명산이며 재벌지 대찰이라의 구절은 선명하게 그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 곤륜산맥의 일지맥이 동으로 흘러내린 산이 묘향산인 것으로 그래서 그 묘향산이 일국지 명산이고 재벌지 대찰인 것입니다. 재벌지 대찰은 여러 부처님들의 주석처라는 것이며 여기가 바로 원불교의 발상지이며 그 원류가 된다는 말입니다. 충청도 공주의 고적을 인용합니다. 고유성, 유성현 동쪽 살이 강도원 옆에 있다고 했습니다. 황해도 문화의 군명 유주에 있는 성이 유성으로 충청도 공주를 옛 유성이라고 합니다. 충청도 공주의 부르편을 인용합니다. 계룡갑사, 등라사, 가서밤에 대해 서고정의 기문에 대략에 산마루에 샘물이 솟는데 항상 금이 뛰는 것 같이 빛을 볼 수 있으며 그 아래에 용담이 있으니 검푸른 빛은 사람을 놀라게 한다. 산 뒤에는 유광탑이 있고 그 남쪽에는 아름다운 기운이 가득 차 있어 제왕의 도읍터가 될 만하며 그 밖에 유명한 암자, 큰 사찰들이 모두 이 산의 승경을 전거하고 있는데 곧장 남쪽 고개 옛 암자 밑에 암자가 있으니 이를 가서밤이라 이른다 하였다. 충청도 공주에 있었다는 용담에 대해서는 전라도 남원을 인용합니다. 남원은 백제 때의 교령군이며 신라 경도강 때 지금의 이름을 얻었다. 남원 역시 임진왜란 때의 격전지였다. 임진왜란 중에 변사정이 교령산성의 수장이 되어 산성을 크게 수축하였고 1597년 정유재란 때에는 남원성이 왜군에 함락되면서 만복사, 남원향교, 용성관, 광활로 등이 불타고 말았다. 이 고장 사람들은 봄이 오면 용담이나 율림에 모여 향근과 사계를 행한다고 하였다. 충청도 공주와 전라도 남원에 용담이 있었다고 하니 이 둘은 서로 겹치거나 또는 동일한 지역이었던 것으로 그래서 현재의 팔도는 조작이라는 사실입니다. 용담이 있었던 전라도 남원의 군명이 용성으로 전왕님인 부처님이 계셨던 곳이라고 했습니다. 유와 불은 동일한 가르침이었는데 역사가 조작되면서 이질적인 존재로 전락해버렸던 것입니다. 고려의 불교가 바로 조선의 유교이며 선도입니다. 조선의 모든 황제들은 궁궐에 절을 세워놓고 불가에 기유했습니다. 애달프도다. 신성로마 제국과 아라사 제국을 건국해서 천하사를 빛낸 고려가 역사 속에서 막을 내렸던 것입니다.